속도, 지식이 쑥쑥 부자의 서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자의 서재입니다. 오늘은 나를 살리는 논어 한마디, 판덩지음 이서연 옮김, 미디어 숲. 이번 시간에는 리인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꽃이 핀 마을에 머무르면 묘향을 품은 인생이 따라온다. 공자가 말하길 마을은 어지러야 아름답다. 어질지 않는 곳을 선택한다면 어찌 지혜롭다고 하겠느냐. 자왈 리인 위미 택불처인 언득지라. 첫 문장은 공자가 환경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강조한 문장이다. 공자는 사람은 반드시 어진과 덕성을 갖춘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직행정론 전문가인 히스 형제가 쓴 스위치는 동네 분위기가 아이들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 준다. 작가는 학업 성적이 좋지 않은 아이들이 치안이 좋지 않았던 거주지를 벗어나자 학교 성적도 점차 좋아졌던 연구를 소개한다. 빈민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뒤 어떻게 생활했는지 몇 년에 걸쳐 추적 조사한 내용들이다. 빈민 지역을 벗어난 가정의 아이들은 학업 성적과 교우 관계 등 많은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 반면 그 지역을 떠나지 않은 가정의 아이들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성적이 좋지 못했다. 이는 사람은 유전적인 요인보단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사례이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사회학 이론이 있다. 말 그대로 깨진 유리창이 있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하고 기록한 것을 토대로 만든 이론이다. 한 마을 빈터에 주차된 자동차에 창문 하나가 깨져 있었다. 자동차는 그대로 방치됐고 일이 지나자 자동차의 바퀴가 하나 사라졌다. 자동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하게 망가져갔다. 나중에는 폐차장에 버려진 자동차처럼 변해버렸다. 집도 마찬가지였다. 한 마을의 후미진 골목에 사람이 살지 않는 집 몇 채가 모여 있었다. 한 집의 창문이 깨졌고 며칠이 지나자 그 집과 이웃한 다른 집 창문들도 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또 며칠이 지났다. 담장에 혐오스러운 낙서들마저 생겼다. 그렇게 수개월이 지나자 창이 깨진 집들이 모여있는 후미진 동네는 우범지역으로 변하고 말았다. 깨진 유리창 이론은 환경이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환경의 최초 변화는 고작 깨진 유리창 하나였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를 바로잡지 않으면 그 요인은 점차 눈덩이처럼 불어나 커다란 변화를 일으킨다. 깨진 유리창 이론을 거꾸로 생각해 본다. 어질고 덕성을 가진 사람과 가까이 지내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된다. 이제 공자의 문장으로 돌아가 보자. 어질지 않는 곳을 선택한다면 어찌 지혜롭다고 하겠느냐에서 마지막 글자인 지는 지의 지와 같은 의미이다. 이사를 할 때 어질고 덕성을 갖춘 사람들이 많은 마을로 들어가라는 공자의 충고이다.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지혜롭다는 것이다. 아들 맹자의 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열정을 나타낸 맹모 삼천지교는 너무나 유명한 고사성어이다. 주변 환경이 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맹자의 어머니는 곧장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다. 맹자가 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파라리 그의 어머니 덕분이었다. 맹모 삼천지교를 따라하려는 부모 중에 학교가 모여있는 곳 근처로 이사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자녀들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학교 근처에서 살아야 할까?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학교와 가까운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진 품성을 갖추었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녀 교육에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 그저 통학거리가 가까워서 학교 근처의 집을 선택한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교육 환경이 중요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아이에게 영향을 끼치는 환경은 꼭 거주지의 사람들만 포함되지 않는다.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언제나 부모들이다. 부모의 어질고 자애로운 마음은 항상 자녀들이 성장하는 밑바탕이 된다. 아무리 교육 환경이 좋다 한들 맹자의 어머니와 같은 품성이 없다면 소용이 없는 일이다. 나는 이 문장이 공자가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일 것으로 생각한다. 공자는 이웃의 인품을 무척이나 중시하고 주변에 어질고 덕성을 갖춘 사람이 거주하기를 바랬다. 공자가 제자를 가르치기 시작했을 초반의 시기에는 공자 주변에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것이다. 시간이 흘러 공자의 명성이 커지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모두가 공자의 제자처럼 되었을 테니 공자가 살던 동네는 아마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어진 마을이었을 것이다. 마음 채우기. 눈을 감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자. 자공자로와 같은 제자들과 가까운 곳에 살면서 함께 모여 공부하는 공자의 모습을, 노년에 공자가 덕성을 갖춘 사람들과 함께 모여 산 것으로 보아 공자의 노후는 꽤 행복했을 것이다. 어진과 덕성을 가진 사람을 가까이 하는 일은 당신이 어렴풋이 생각하는 것보단 훨씬 중대한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자의 서재였습니다.